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는 지금 팩트TV와 고발뉴스와 팩트TV 합동 취재 중입니다. 4월 25일 정오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1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총 탑승객 476명 중 구조자 174명, 현 시각까지 희생자가 183명, 여전히 남아있는 실종자가 119명입니다. 네, 현장 상황은 어제와는 다르게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 노란 리본도 여전히 강한 희망을 내뿜으면서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4명의 정부 당국자들과 피해자 가족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제 4명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그리고 해군 김진환 대령, 이 4명이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언딘 소속 민간 잠수사 2명도 직접 구조 활동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생생한 현장 그리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제까지가 조금 흔히 말하는 소족이라고 하죠. 거의 정조 때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그러니까 수색 작업이 가장 용이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부터 약 13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죠. 그 이유가 해경 측에서 다이빙배를 구하러 간다,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됐다, 또는 바지선 교체 작업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 측에서 인지를 하고 진도군청으로 항의 방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동 이후에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이곳 팽목항 현장으로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상황에서 약간의 대치 그리고 몸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앞에 와서 당당하게 현장을 좀 알려달라, 상황을 설명해달라 라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팩트TV가 생중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과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그리고 받아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할 때만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느냐, 즉 첫날부터 현장에 도착해서 바지선을 급파해달라,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달라, 우리가 그 무전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 라고 그렇게 수없이 요구했는데, 그럴 때는 잘 듣지 않더니 왜 우리가 청와대로 향하거나 진도군청으로 향하거나 상황실에 들어가서 따져 물을 때는 그렇게 사복경찰 쪽 또는 경찰들이 이렇게 빨리 급파될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불평할 때만, 어떤 움직임을 할 때만 빨리 움직이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굼뜨고 우리가 움직일 때만 빨리 움직이느냐 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보도와 다른가 라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어제 생중계 중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연합뉴스 취재진을 향해서 강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저도 모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연합뉴스의 기사를 봤는데요. 헤드라인이 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족이 마지막 날이라서 최대 인력이 투입됐다, 해경 그리고 군함 그리고 어선 등 200여 척, 그리고 수색 작업 인원만 700여 명이다 라고 보도가 됐죠. 근데 실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직접 피해자 가족분들이 사고 현장으로 갔을 때 투입되고 있는 잠수사는 고작 7명이었습니다. 700여 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피해자 가족분들이 원통해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심해로 수중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었는데, 언론에는 700여 명이다, 최대 인력이다, 최대 작전이다 라고 써내려고 있었는데, 실제 작업에는 7명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도와 다른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가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결국에는 최상환 해경 차장이 여지껏 뉴스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직접 내뱉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상황에서 민간 다이버 2명이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요. 언딘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언딘 소속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뭔가 의혹이 많다 라고 취재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말들이 많았는데요.
수색부터 인양, 구조, 그리고 마지막 인양과 그리고 유실된 시신을 찾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 수의 계약이라고 하죠. 독점 계약이 이 언딘과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언딘은 청해진 그 선사와 계약된 업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그 언딘 소속 민간 다이버 2명이 왔는데 사실 그분도 원래 언딘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언딘 측에서 고용한 프리랜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 두 분에게 추궁하듯이 질문을 했지만 사실상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셨던 분 중 한 명은 실제로 시신 22구를 인양했다고 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구조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빨리 하루라도 내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피해자 가족분들, 모든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국민을 책임질 정부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요구사항은요, 카메라를 투입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현장의 상황을 언론이 찍은 것만 계속해서 반복 재생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다이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해경과 군, 민관군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 의혹만 쌓여가고 무슨 음모론에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왜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해주지 않는가? 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핑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에게 직접 와서 브리핑을 해주지 않는가? 우리도 그 내용을 텔레비전을 보고 알고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급박한 것은 피해자 가족분들입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한 구라도 또는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찾길 바라는 간절히 염원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일반 국민들도 많지만 가장 급박한 것은 역시나 당사자 피해자 가족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왜 우리에게 직접 현장 브리핑을 해주지 않는가? 라고 따져 물었고 결국 해양경찰청장 당시 그리고 함께 있었던 해수부 이주영 장관의 승인으로 현재 팽목항 현지에 한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현장에서는 구두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오늘이 10일째죠. 만약 오늘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10일째 만에 피해자 가족들이 그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되는 겁니다. 10일 만에. 사실 정부 당국이 또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첫째 날부터 이렇게 가동을 했었더라면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10일째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똑같은데요. 역시나 국민은 있었지만 책임질 정부는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것을 직접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또 질문을 했고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합동본부를 왜 현장에 설치하지 않고 진도군청에 설치해 넣느냐. 이곳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그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진도군청에 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합동본부 인원을 이곳 현장으로 보내겠다라고 역시나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이죠. 지금까지도 포털 사이트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파 잠수의 이종인 대표의 거취 문제인데요. 당초 며칠 전에 이곳 팽목항 현장에 직접 도착을 해서 구조 작업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고 현장으로 출항까지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 현장으로 갔을 때 해경 측의 불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계셨던 인천으로 돌아가려고 목포로 돌아갔었죠. 그런데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이죠. 이종인 대표가 장비와 인력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다시 출항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의혹이 아니라 쟁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인 대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논란들이 인터넷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잠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실력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전제 하나가 나옵니다. 수중 기술이고 특히나 심해 잠수 기술이기 때문에 그곳 현장에 있던 장관,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취재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 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 가족들이 그를 요구했을까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다이빙벨을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투입해달라고 요구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정부 당국의 현장 상황, 그 브리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라 라고 했는데 왜 현장까지 갔던 장비가 다시 돌아왔느냐 라는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쟁점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이종인 대표의 논란, 그리고 실력 검증, 대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비를 털어서 여기 왔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혀야 합니다. 1억 5천이라고 본인이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 저희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업체에 알아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1억 5천을 들였든 1,500만 원을 들였든 150만 원을 들였든 어쨌든 배가 움직이고 장비가 움직이면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진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통료가 지불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인 거겠죠. 어쨌든 그분은 자비를 털어서 이곳 현장에 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나섰다가 생존자나 구조자 또는 시신에 대한 인양을 단 한 구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정부가 질까요? 피해자 가족분들이 질까요? 저희 취재진들이 질까요? 아니겠죠. 본인 스스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떠안더라도 본인은 자비를 털어서라도 이곳에 왔고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십자포화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이 모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전달이 됐고 피해자 가족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어떻게든 좋으니까 제발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조금이라도 민간 잠수사들 또는 많은 인력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이종인 대표와 해양경찰청장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으로 이종인 대표가 목포항에서 다시 이곳 팽목항으로 도착했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가 책임을 가지고 자비를 털어서 온 만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쩌면 에어포켓에서 아직도 기적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을 단 한 명의 생존자가 구출되길 기원하고 또 단 한 구의 시신이라도 유실되지 않고 온전하게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구조 성과가 없다는 것. 그가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 가족분들이 동의를 하셨고요. 지금은요, 어떠한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자신의 돈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모든 힘을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다이빙벨이 실효성이 없었더라면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언딘 측이 강원도까지 가서 몰래 민간 다이빙벨을 가져오진 않았겠죠. 지금은 어쩌면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다이빙벨 기술입니다. 거기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요. 어제 상황, 현장 브리핑, 한라인의 설치, 정부 당국의 발표를 피해자 가족들이 바로 알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까지, 그리고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이곳 팽목항 현장으로 도착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사고 현장으로 갔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팩트TV와 고발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분의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피해자 가족분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 보여주거나 비춰졌거나 4명을 또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 정부 당국 관계자들을 계류하고 있었다 또는 구류하고 있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왜 굳이 생중계 해주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 그 대화를 진실되게 국민들이 원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원했고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정부 당국의 허심탄회한 그 대화 과정을 정말로 보고 싶었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여러분들께 낱낱이 여과 없이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 브리핑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